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치관 변화 콘텐츠 준비해봤어요. 자, 사람들 중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 옛날이 너무 살기 좋았지 라고 하면서 옛날을 지나치게 미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도 살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과거 보수적인 사람들의 비난 금지 차별 사례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에는 그러한 비난, 금지, 차별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비상식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부감을 갖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금지하는 것들도 미래에는 비상식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비난하는 게 언제까지 유효할까? 금지하는 게 언제까지 유효할까? 자, 옛날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 성 고정관념이 너무 지나치게 강했어요. 여자가 운전을 밖에서 못했었죠.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무슨 운전이야 라고 하면서 여자분들이 너무 길거리에서 욕을 많이 드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안 들어갔어요. 남자는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추 떨어져. 그게 남자 망신시킨다고. 지금은 남자 요리사들의 전성시대가 열려있죠. 회사에서는요, 미스 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커피나 좀 타와. 아니, 옛날에 여성은 회사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밖에서 담배 못 피우셨었죠. 그런 거 피우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욕했어요. 아유, 말세다 말세. 어디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 마찬가지로 술 많이 마셔도 욕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 때도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못 갔어요. 그거 남자 망신시키는 거라고,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리고 감정 표현도 쉽지 않았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녀 성 고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억압 역시도 심했던 시절.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억압당했던 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권위와 규율이 너무 셌어요. 자, 여러분들도 숙제 안 하셔가지고 아니면 지각해서 조금 떠들었다고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하셨던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교권이 무너져서 문제라고 하지만 옛날은 교권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신던 슬리퍼 선생님이 벗어서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라켓으로 머리 땅 쳐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는다든지 그냥 밖에서 소리 지르고 별것도 아닌데 참 너무 교권이 강했죠. 심지어 내가 잘못을 안 하더라도 단체 기합이라면서 전부 엎드려 뻗쳐하면서 기합을 받았던 시절. 아직도 한겨울에 눈 내린 운동장에서 엎드려 뻗쳤던 기억이 납니다. 손이 어찌나 시렵던지. 그거 다 아동학대가 됐죠, 지금은. 자, 그리고 학생이 학생다워야 된다면서 머리 조금 기르면 머리를 알아서 싹둑 잘라버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황당한 거죠.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굳이 교정시켜 주려고 했었다. 지금은 이런 것도 뭐 거의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자, 대학가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디 건방지게 성의 없이 컴퓨터로 레포트를 써. 자, 다른 시리즈로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공학이냐? 라고 하면서 다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대학생들 수기로 레포트 써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요즘 버전으로 치자면은 AI 활용해가지고 레포트 썼다가 걸리면은 빵점 처리한다. 그게 과연 언제까지 유효한 전략일지는 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대한민국 유교적인 연애 결혼관이 사람들을 굉장히 올감했었어요. 자, 일단 남녀가 같이 자면은 일단 결혼해야 된다. 몰라요, 이렇게 됐으니까 저 책임지세요. 성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옛날 시절이 있었고, 자, 큰아들 몰빵 시절이었죠. 내가 큰아들인데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큰아들은 선택권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건 더 황당하죠. 형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너가 먼저 결혼을 해? 라고 하면서 그 순서 역시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다. 자, 그리고 성과 본관이 같다고 결혼을 못하던 시절. 아니, 무슨 개도 아니고 어떻게 동선동본이 결혼을 해? 라고 하면서 반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게 19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었는데 저때 저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민족정기 보존하자.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뭐 여자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결혼 절대 반대다.
나이가 아주 이렇게까지. 자, 지금 이 미나 씨와 최필립 커플이 17살 차이라고 하죠. 요즘 뭐 연상연하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 옷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염색 문화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퍼지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욕했었죠. 네가 양놈이야? 한국 놈이 머리색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 머리 색깔도 이제 마음대로 못했던 시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자가 배꼽을 내놓고 다녀? 그 전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다가 밖에서 경찰관한테 걸리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가 너네 집 안방이야? 어디 그런 옷을 입고 와? 뭐 후드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던 게 옛날 회사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그랬었어요. 저는 20년 전에 대학 다녔으니까 대학교 수업에 반바지 입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아니 2학기 초반이라서 그때 더웠거든요. 저 30분을 걸어서 갔으니까. 근데 그거 입었다고 혼내더라고요. 또 제가 2016년인가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회사 안에 가디건 껴 입었다고 욕먹었어요. 아유 저 새끼 저거부터 벗기고 싶어라고 하면서. 야,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의 CEO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있다라는 거. 자, 여자가 무슨 바지를 입어? 반대로 남자가 무슨 짧은 반바지야? 라고 하면서 옷 가지고 뭐라고 그랬던 시절. 여자가 사내놈처럼 머리를 잘랐네? 여자는 무조건 머리 길러야 되고 남자 놈이 기집애처럼 머리가 그게 뭐냐? 머리 좀 잘라라.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 저도 수능 끝나고 머리 기르고 편의점 일할 때 아저씨들한테 진짜 많이 혼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긴 머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도 강연을 하는 거 보면은 사회가 진짜 많이 유해진 거죠. 저는 교장 선생님 대상 강의 갔다가 후기 중에 이런 글도 봤어요. 아, 저렇게 머리 긴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좋다. 우리도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이렇게 머리 좀 기르고 다닙니다. 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옛날 그 스타일로 하고 다니면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남자들 화장 못했죠. 뭐 남자놈이 화장을 해? 남자 망신 다 시키네. 비비크림 뭐 그런 것들 초반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뭐 톤업 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안 하고 회사에 나가면 예의가 아니라고 욕을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2020년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생얼로 출근했다고 예의 없다는 회사. 이거 맞냐? 자, 이거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집단주의 문화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 어디 팀장님도 퇴근을 안 했는데 사원이 퇴근이야. 근데 이거는 아직도 그런 것들 많죠.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이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모두 등산이나 갑시다. 빠지지 마세요. 라고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얘기하면은 사원들이 이제 다 주말에 가기 싫은데 나와야만 했다. 그거 빠지면은 조직 생활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일상적으로 펼쳐졌던 거는 금요일에 회식이니까 전부 참석하도록 이라고 해가지고 빠지고 싶은데도 빠지지 못하고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었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친구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서는 어디 혼자 술을 빼 오늘 다 같이 마시고 뒤지는 거야. 친구가 술 안 마시는 거를 못 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막 자존심 자극하고 파도 타기 하고 아직까지도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는 게 답이죠, 사실. 자, 워낙에 이렇게 집단주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면 창피한 문화도 조성이 됐었어요. 혼자 밥을 아예 못 먹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 사람 혼자 밥 먹네? 사회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까봐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밥 먹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짤이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결혼식이라는 것은 나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자리여가지고 친구 없으면 창피할까봐 아예 하객 알바까지 고용해서 그 머릿수를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집단주의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그걸 더 확장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주의적인 문화 역시도 굉장히 강했죠. 지금에 비해서. 사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한 국가, 한 사상, 한 문화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분단 국가의 특징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요거 참 그래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굳기에 대한 맹세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요거 참고로 바뀌었죠.
뭔가 마음을 바쳐 그런 거 없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 같은 데 강의 가게 되면 앞에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 하고 이런 맹세 같은 거 얘기하고 시작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게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 좋아하세요?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자, 그리고 옛날 사람들 국산을 애용해야지 외국산을 써? 너 매국노야? 이런 생각도 있었죠. 자유무역 시대에는 이제 국산만 애용할 수가 없는 게 상식이 됐고, 자, 일본 영화, 일본 음악, 너 쪽발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음악 듣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뭐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예 국가에서 막아버렸었죠. 자, 근데 남을 그렇게 너 일본 노래 들어라면서 욕하던 사람들,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 보면서 자라온 세대라는 거. 그거는 자기가 인식도 못하고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음악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서 금지한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권력이 우선시되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진짜 자유로워진 거죠. 자,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엄숙주의였습니다. 밥 먹을 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예의가 있었고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웃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나친 엄숙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그 당시의 상식들을 살펴보자면은 뭐 정신과에 다닌다고 정신병자야? 일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조금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더라도 사회에 낙인을 찍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이혼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이혼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혼한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시절. 자, 그리고 또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노하신다라면서 제사 문화. 사실 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엄숙주의라든지 별의별 것들이 다 총체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이 먹고 연애도 못했어요. 남사스럽다고. 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 문화 기억하시나요? 예전엔 웨이터들이 여자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남자 옆에 앉혀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게 놀이 문화의 상식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를 개답게 길러야지 뭔 헛짓거리냐. 애완동물에게 여러 가지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비난하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는 이런 비난들, 금지차별이 상식이었지만 지금 비상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부감을 갖고 비난 금지하는 것들,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인가? 내가 시대 변화를 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럼 미래에 되돌아보면 황당할 만한 현재의 비난, 금지, 차별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남자랑 같이 살아?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녀의 동거를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 국회가 놀이터야? 복장이 그게 뭐야? 옛날에 어떤 젊은 여성 의원이 H&M이었나? 그럼 원피스 입고 나왔다가 욕먹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고요. 방송국이 엄격해서요. 타투는 다 가려야 돼요. 아니, 운동선수는 놔두면서 방송국에 나오는 연예인들 타투는 다 가리고 있는데 길거리만 다니더라도 그렇게 많은 타투. 야, 이거 언제 바뀌게 될 것인가. 물론 의료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자, 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나이 한두 살 차이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따지는 문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에이, 그래도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죠. 아직까지도 소개팅이나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계산은 남자가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사실 사회 진출은 여자가 더 빨리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그리고 이래서 여자는 뽑으면 안 돼. 아직까지도 이 소리 하는 회사 많을 겁니다. 지역이 갈등 어떡할 거예요? 왜 자꾸 전라도는 욕하는 겁니까? 아, 이 문화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 너무 답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정신병이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동성애가 미래에도 차별받고 있을 것인가? 요거는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권리도 향상되기를 바라는 쪽이기는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한 거 말고요. 미래에 되돌아보면 황당할 만한 현재의 비난, 금지, 차별 같은 건 뭐가 생각이 나시는지
또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